자, 2교시 가겠습니다. 10에서 13번 성찰진의 8쪽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늘 시험지 쭉 다시 읽어보면서 생각의 정리도 여러분이 스스로 칸 채워보세요. 알겠죠? 다시 읽어보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 일단 연관 기출은 첫 번째 작년 6월달 모의평가 수소 지문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 모의평가 수소 여러분 아까 우리가 홍명보 감독을 얘기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오늘은 시간이 조금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맞게 끝내겠습니다. 최대한. 되게 중요한 얘기였어. 자, 청정 에너지 원 중 하나인 수소는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 등 전체 과정에서의 친환경성과 관련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안 써도 되거든. 이 문장 자체로만 보면. 그죠? 근데 왜 굳이 얘 나열하고 있는 거죠? 뒤에서 하나씩 구체화 할 테니까.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이거 얘기 다 나왔어. 다 나왔다고. 자, 오늘 지문에서는 3문단 가보세요. 3문단의 첫 번째 문장 밑줄. 미수는 그 원인에 따라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로 나뉜다. 밑줄. 그러면 3문단과 4문단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장애미수 하나. 두 번째는 뭐? 중지미수. 세 번째는 뭐? 불능미수. 그쵸? 하나씩 구체화 되겠지. 따라서 정보량이 버겁다고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면 8쪽의 독해 원칙 공통 칸에 어디에 체크해줘야 돼? 네 번째 항목 1문단을 읽고 이하 문단에서 어떤 내용이 서술될지 생각 정리, 의미와 앞뒤 연결. 얘가 되겠죠. 물론 얘는 1문단은 아니지만 아니면 이렇게 가도 괜찮지? 항목이 나열되면 뭐 해줘라? 하나씩 구별해줘라. 구체화를 통해서 뒷부분에서 다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죠. 되죠? 문장 똑바로 읽으세요. 이런 것보다 이런 게 좋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지? 꼰대라서 그렇습니다. 자, 됐지? 넘어가겠습니다. 기출 하나 더. 2019년 6월달 모의평가 사법의 계약과 그 효력 지문이 되겠습니다. 사법의 계약과 그 효력. 오늘 빨리 댓글 달란 말이야. 와, 성찰제 개 지렸다. 응? 좋아요 빨리 누르고 조댓구알 알아볼라. 자,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이 빌려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여러분, 건물주가 고쳐야 되지 않을까? 돈도 많을 텐데. 아닌가? 자, 이 경우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준다.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가 기준 1이겠죠. 다음에 법적 불이익이 있나 없나가 기준 두 번째가 되겠지. 얘에 따라서 경우가 쪼개지겠죠. 맞나?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죠. 법지문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경우가 구별되더라. 알겠죠? 자, 그러면 어디 체크하느냐? 8페이지에 법경제 첫 번째 칸에 이 내용 있죠? 거기 체크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A에 따라 B. 근데 좀 조심스러운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 쭉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A 하면 따라 B니까 앞문장의 내용이 조건이네. A 하면 B, 문장의 구조가 이러한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조건이네. 이렇게 접근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접근하세요. 무조건 문장 있고 생각 정리가 먼저 앞에 와야 돼. 앞에 먼저 와야 돼. 자, 그러면 1번 나가겠습니다. 범죄는 여기 매출 그 성립 조건에 따라. 그럼 뭐 따져봐야 돼? 성립 조건 따져봐야죠. 그래서 두 줄 밑에 성립하는 밑줄. 성립 조건 따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이어받고 있는 거지. 그럼 성립한 그 앞에 내용이 뭐겠어? 조건. 다음에 두 줄 밑에 성립하는 밑줄. 역시 그 앞에 내용이 뭐? 위헌범의 성립 조건. 자, 다음에 3문장 갑시다. 미수는 여기 밑줄 그 원인에 따라. 이번에는 미수에 뭘 따져봐야 돼? 원인. 그렇죠. 자, 그리고 문제 5문단. 5문단 갑시다. 여기 밑줄. 여럿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공범의 경우에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기수와 미수, 그리고 장애 미수와 중지 미수가 구분된다. 뭐에 따라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 아무 말 없지만 한 줄 밑에 여기 쭉 밑줄. 이후 공범 중 일부가 범행을 중단하더라도 다른 공범에 의해 그 범행의 기수에 이르면 밑에 뭐라고 적어야 돼? 상황 1. 그렇다면 반면은 뭐가 되는 거죠? 상황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13번 문제 풀 때 A는 착한 놈이네 이렇게 따질 게 아니야. 얘는 그나마 양심이 남아있네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니까. 뭐 가지고 따져야 돼? 본문에서 경우를 쪼개는 기준 줬잖아. 구체적 상황 1인지 2인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죠. 그럼 따져봐봐. 13번에서 문제가 되는 게 죄가 두 개죠. 주거침입죄하고 그 다음에 절도죄. 물론 절도죄는 당연히 빠지겠지 A는. 근데 여러분 A가 중간에 주거침입죄 같이 공모를 했는데 양심에 찔려. A 빠졌지. 근데 문제가 뭐야? B, C에 의해서 성립이 됐어. 따라서 주거침입죄에 대해선 A는 형을 감경받을 수가 없죠. 2번 정답. 자, 그럼 묻겠습니다. 만약에 13번에 틀렸다면 어디를 잘못 파악하는 거지? 이거 안 읽은 거죠. 공범의 경우에 법적 효과를 따지는 조건이 뭔지 이거 안 나눈 거지. 이해됩니까? 13번에 선지 2번 답 낼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여러분 1문단에서 침해범하고 위헌범 나눴죠. 나눴지? 2문단 갑시다. 범죄 행위의 시작을 착수, 범죄 행위의 성립을 기수라고 하며 착수 이후 기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미수가 된다. 모든 침해범은 밑줄. 여러분 침해범에 대해서 뭐 따져봐야 돼? 기수와 미수. 그러면 평가는 약속한 글의 흐름상 모두 짝 맞춰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위헌범. 맞나? 짝 맞춰서 비교해봐야지. 모든 침해범은 착수 이후 기수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침해범은 이거 둘 다 가능한 거죠. 둘 다 가능한 거지. 자, 위헌범 갑시다. 위헌범은 죄 없는 타인을 신고하면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무고죄처럼 착수가 곧 기수가 되는 범죄가 대부분이지만 이니까 미수가 없는 범죄도 있어. 미수가 없는 범죄도 있어. 다음에 협박죄처럼 미수가 생길 수 있는 범죄도 있다. 그러면은 이 위헌범은 이렇게 경우가 두 가지로 쪼개지게 되는 거지. 그럼 보세요. 얘네 둘은 침해범과 위헌범의 뭐라고 봐야 돼? 공통점. 얘는 위헌범만의 특성.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됐나? 그럼 10번에 3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쪽은 무고죄죠. 이쪽은 협박죄지. 따라서 협박죄는 뭐가 가능해? 미수가 가능해. 3번 정답. 상대편 편에게 도달해야 성립하죠. 도달하지 않았다면 미수겠지. 그럼 묻겠습니다. 과연 바탕 출제진이 너네들 마지막 단락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 확인 못했지? 메롱? 이렇게 문제를 냈을까? 난 그렇게 문제 짜치게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준에 맞춰서 두 개 짝 맞춰서 비교했니? 비교해 봤는데 얘는 공통점. 아, 그러니까 지금 10번에 선제 3번은 공통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했니? 여기 출제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너무 좋게 해석하고 있는 건가, 내가? 근데 내 생각에 메이저 업체에서 출제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짜치게 문제 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10번에 3번은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납득되죠? 넘어갑시다. 자, 14에서 17번 가겠습니다. 자, 관련 기출 적어보세요. 송차지에. 자, 20수는 장기 이식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찰지에 이 항목이 없을 텐데 과학기술 칸에 하나 추가하세요. 원리, 그 다음에 과정을 설명하는 목적. 참 이런 것도 보면은 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또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얘와 그 다음에 얘 사이에 간격을 남겨주는 설명일 수밖에 없거든. 되게 좀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이하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미니 돼지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의 것과 유사하고 번식력이 높아 단시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생명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다.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를 이용한 2종 20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문장 구조 보세요. 문장 구조. A 때문에 B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2종 20편을 개발하는 연구가 무엇 때문에 활발해지고 있는 거죠? 미니 돼지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 말 없지만 이렇게 읽어야 돼. 2종 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하는 순간 여러분 2종 이식에 대한 연구가 무엇 때문에 활발해질 수 있다고? 미니 돼지의 장점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 문제가 있어. 어떻게 생각해 줘야 돼? 그 문제는 어디에도 있다? 그렇죠. 미니 돼지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죠. 아무 말 없지만. 알겠죠? 그게 이런 거야. 이런 거. 아니, 그럼 생각해봐.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말고 내가 뭔 얘기를 더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보려고 해야 보이는 겁니다. 이거 이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릴 수가 없어. 어느 누구를 찾아가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를 찾아가도. 국어가 그래서 힘든 거죠. 그래서 제일 꾸준하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과목이기도 하고. 아무튼 자,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 일부분으로 레트로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이다. 나는 이 편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며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아니, 갑자기 포유류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레현, 보이나? 이거 무슨 표현 바꿔 쓴 거죠? 미니 돼지, 그렇죠. 이거 미니 돼지에도 존재하는 이 말하고 싶었던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니 돼지는 어디에 목적이 있다고? 2종 20편의 목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도 계속 무슨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미니 돼지 활용하려면 이거 해결해줘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이때 포유류가 미니 돼지 이게 보이지. 이해되죠? 미친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걸 포유로 이렇게 바꿀 생각을 했지? 아무튼 간에. 자, 그러면 오늘 지문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 자,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 갑시다. 여기 밑줄 혼합물의 성분을 분리하는 다음에 3문단 가보세요. 3문단에 오르면 보이죠? 밑줄. 거기서 두 줄 밑에 쭉 밑줄 따라서 초임계 유체 이동상을 사용하면 온도나 압력 변화를 통해 이동상의 밀도를 증가시켜 성분들의 용해도 차이를 벌릴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분들의 용해도 차이가 벌어진다. 무슨 뜻이죠? 분리가 잘 된다. 그렇죠. 그렇게 읽어야지. 분리가 잘 된다. 자, 그러면 세 줄 밑에 쭉 밑줄 따라서 이동상의 밀도를 과도하게 증가시키면 서로 다른 성분 중 일부가 이동상 속에서 흐르는 속도가 같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무슨 뜻이죠? 분리가 잘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읽어야지. 됩니까? 자, 다음에 1문단의 끝에서 두 번째 줄 가보세요. 여기 밑줄 기체와 액체로서의 특성이 함께 나타났는데 여기 밑줄 기체와 액체로서의 특성이 함께 나타났는데 그럼 아까 어떤 기출 예시가 생각이 나야 돼? 수소. 무슨 얘기하겠어? 기체 특성. 무슨 얘기하겠어? 액체 특성. 그래서 3문단의 기체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문단이 액체로서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과학기술에서는 또 어디에 체크가 돼야 돼? 공통해. 네 번째 항목 1문단에 있고 2하 문단에서 어떤 내용이 서술될지 생각 정리, 의미의 앞뒤 연결. 여기에 또 체크가 돼야죠. 되죠? 그리고 어디 위치인지 간략하게 적어놓고. 자,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는 3문단에서 인과관계 찔끔 나오거든? 정리해 가면서 문제 풀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16번 한번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시간은 5분 주겠습니다. 5분 시작.
조심하세요. 자, 그만 같이 봅시다. 3문단부터 가겠습니다. 3문단. 자, 액체 이동상과 초임계 유체 이동상을 사용하는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상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성분일수록 정지상에 끌리는 수준이 낮아 더 빨리 흐른다는 점을 이용한다. 따라서 액체 일반에 대해 용해도가 유사한 성분들은 액체 이동상을 사용하여 분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액체로는 분리하기가 어렵다. 그럼 묻겠습니다. 무슨 특성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 기체. 자, 액체는 여기 밑줄. 온도와 압력이 변해도 밀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 데 비해 여기 밑줄.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뭐하고 뭐의 관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온도와 압력, 그리고 밀도.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처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지. 네, 앞문장 가보세요. 3문단의 첫 번째 문장. 뭐가 높은 성분일수록? 3문단의 첫 번째 문장. 뭐가 높은 성분일수록? 용해도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이어져야 돼? 용해도 오케이.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항상 지분에서 뼈대를 주게 돼 있어. 근데 이걸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면 힘든 거죠. 자, 용해도 차이가 문제가 될 거야. 그런데 용해도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온도와 압력, 밀도 간의 관계를 정리해줘야 돼. 다 준다고. 근데 이런 거 무시하고 하나씩 다 정리하면 이제 시험장에서 머리 터지는 거지. 알겠죠? 인과관계는 어떻게 해주라고? 뼈대 잡아서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세요. 뼈대 잡아서 추가하는 방식으로.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 온도가 오르면 밀도가 크게 감소하고 압력이 오르면 밀도가 크게 증가한다라는 표현 나오죠. 지금 방향이 반대지. 그대로 두지 마세요. 방향 일치시키세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다고. 그 다음에 3문단은 이런 특성 나오기 때문에 액체로서의 특성이 활용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16번 갑시다. 여러분, 이거 그래프 해석해봐. 시간, 그리고 이게 섭출된 양 아니야? 그죠? 그럼 당연히 제일 이른 시간에 얘가 튀어났잖아. 그럼 A가 뭐가 제일 높다는 얘기야? 이동 속도가 제일 높다는 얘기죠? 용해도하고. 그쵸? 이 순서겠지? 1번, 2번 찍으면 안 돼, 이거.
이거 얘만 똑바로 봐도 지어낼 수 있잖아. 1번, 2번은 선택하면 안 되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3번 갑시다. 이동상의 온도만 낮추니까 온도를 낮출 경우에는 이동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A, B, C, D의 보고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왼쪽으로 이동한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온도만 낮춰 다시 시행하면 B의 일부와 C의 일부가 동시에 용리되는 구간.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C가 제일 크게 변한다라는 언급이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C는 한 이 정도까지 이동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C는 그렇고 그리고 B는 그에 비해선 덜 움직이죠. 그러니까 B는 예컨대 이 정도 움직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히려 동시에 용리되는 구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맞습니까? 3번 삭제. 되죠? 자, 그 다음에 선제 4번 갑시다. 이동상이 압력만 높여 다시 시행하면 압력을 높일 경우에는 역시 이동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A하고 D를 비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A는 잘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이 정도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리고 D에는 그에 비해서 많이 변하는 수준을 갖고 있다. 서술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동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와 얘 거리하고 얘와 얘 간의 거리를 따져보면 당연히 누가 더 가까운 거야? 후자가 더 가까운 거죠? 그렇죠? 4번 정답. 그래서 이건 바탕이 특성인데 바탕이 보기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썩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험지에 비해서. 자, 16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문학 세 문제만 보겠습니다. 27번 갑시다. 자, 연관 기출은 2012년 6월달 V평가 오형수의 화산등인데 이건 적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지금 다시 돌아가서 2012년 6월달 V평가를 풀 거야? 뭘 할 거야? 너무 예전 기출이잖아. 그냥 설명만 들어보세요. 자, 서술자는 자신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거나 인물의 시각에서 인물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여 서술한다. 즉, 서술은 서술자가 담당하지만 시각은 서술자의 것일 수도 인물의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하고 누구 구별하라는 얘기죠? 서술자와 인물 구별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소설의 시점이 1인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특히나 1인칭 주인공이라면 인물과 서술자는 구별이 안 될 수도 있겠지. 나라는 인물이 곧 서술자니까. 관찰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래서 대부분 시험지에서 3인칭 시점의 소설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3인칭은 딱 정확하게 갈리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강경의 소금. 여러분 시점 뭐 같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죠? 자, 선지 2번 가겠습니다. 선지 2번. 선지 2번의 별표 하나 쳐보세요. 2번 찍어서 틀렸다. 솔직히 자수해. 밑에 저거 화살표 끄집어내서. 부분에만 주목하면 주관이 개입된다. 선지 2번, 진짜 설계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 틀리면 나한테 질문 이상하게 하는 거지. 지금 인물의 직접 제시와 내적 도백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러분 그런 건 나도 배운 적 없어. 저 새끼 사기꾼. 그게 아니고 그게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여러분 니은 가보세요. 니은 가보세요. 바로 앞문장 주어 뭐야? 그는 서술어 뭐죠? 직접 제시 아니야? 그는 생각한다인데 남들은 벌써 다 파릇을 터인데 누가 소금 사러 오지 않는가 하여 문 옆을 흘금 바라보다가 까지가 다 뭐라고 볼 수 있죠? 직접 제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뒤에 주어 뭘로 바뀌어? 내가. 그러면 여러분 인물의 내면 직접 제시와 그 다음에 내적 도백 서술 구별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겁니까?
뭘 추가로 확인했으면 그냥 헷갈리지 않았을 문제야. 앞부분에 그는 생각한다. 딱 부분만 보고 해결하고 싶어 하니까 주관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2번 삭제. 자, 다음에 선제 4번 가보세요. 서술의 주체를 알리는 표지가 제시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선제 독해해봐. 지금 시점이 이렇잖아. 그러면 서술의 주체를 알리는 표지가 제시되었다. 어떤 표현 넣어줘야 돼? 서술자는. 이게 그 뜻 아닌가? 그러니까 문학 개념어 물어보는 문제를 여러분이 너무 패턴화 시켜서 해결하려고 그래. 선제 해석하세요. 아니, 이게 제시가 됐다라면 서술자는 이런 게 본문에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정답 몇 번? 4번. 서술자는, 필자는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없어. 선지도 독해하세요. 다음에 선지 5번. 인물이 인식한 내용을 서술자가 서술하여 서술자와 인식의 주체가 구분된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서술자가 인식한 내용을 서술한다면 뭐가 되는 거죠? 그쵸?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는 거지. 해석해보면. 근데 지금 이 지문에서 서술자의 개입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죠? 5번 삭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32번 갑시다. 여러분, 32번의 문제는 쉬운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2번 문제 위에 기출 하나 적어보세요. 24년 수능 유박의 화엄 구곡. (24년) 수능 유박의 화엄 구곡. 다행히 시간 맞춰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딱 정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을 구별해줘야 되는데 두어라. 야 인생에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그러면 지금 자랑스럽다야 앞으로 자랑할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야. 후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근데 선제 가보면 자랑스러움을 지금 느끼고 있다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거죠. 이해되죠? 32번에 선제 4번 가보세요. 각수의 종장 초반에는 여기 밑줄 화자가 소망하는 바. 여러분, 소망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실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바꿔놓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 난도가 좀 차이 나긴 하지만 출제 코드는 똑같습니다. 지금 32번에 선제 4번.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선제 출제 잘 됐다고 봅니다. 다음에 여러분 33번에 선지 2번이 정답인 건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3번 찍은 사람? 이씨, 똑같아. 부분에만 주목하면 주관이 개입된다.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연관 기출에 정의 9월 따부의 평가 화전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학이 진짜 어렵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대충 보고서 부분만 보고 빨리 선지 하나 털어내야지 이런 것 때문에 틀리는 게 훨씬 많아. 그러니까 쌤 어떻게 문학을 잘 감상할 수 있을까? 그 전에 문장부터 또박또박 읽으세요. 여기 봐봐. 호화장치 찬란하다 보이죠? 선지, 자연경물을 화려하다고 여기고 있다. 근데 여기에 10몇 %가 반응을 했어. 얘만 띡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밑에 가봐. 뭘 다스리고 있다고? 눈썹. 어디를 꾸미고 있다고? 귀 밑. 그러면 지금 자연경물 감상하고 있는 거야? 빡세게 메이크업 하고 있는 거야? 빡세게 메이크업 하고 있는 거죠? 변신 중이지? 맞습니까? 틀렸잖아. 보세요. 디귿 찾아가봐. 디귿. 뭐 오르거니 나르거니 그래 얘는 인정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화자가 갑자기 무슨 법사야? 공중에 떠다니게? 법사입니까? 게다가 거기서 두 줄 밑에 어떤 표현 나와? 새우조차 뿌리는구나. 와 분리자입니다. RPG 게임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 주어 뭐라고 봐야 돼? 구름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디귿만 볼 게 아니라 어디까지 봤어야 돼? 앞뒤 구조를 충분히 고려했어야지. 사실 얘는 디귿만 봐도 돼.
장공이 다니고 아니 공중에 떠다닌다. 말이 돼? 아,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아, 쌤, 신선으로서의 풍류를 느끼면서 공중에 떠다닌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건 그럴 수 있지. 네, 아무튼 여러분 부분에만 주목하면 주관이 개입되기 마련입니다. 알겠죠? 빨리 푸는 조급함을 좀 버릴 수 있도록 합시다. 이거 구별하세요. 빨리 푸는 것과 급하게 푸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되지? 자, 그러면 오늘 해설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